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형입니다. 달이 있는데요. 바구니 달이라고 하네요. 처음 들어보는 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내용은 시적이고 그리고 옛날 전통적인 바구니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감명 깊은 그림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바구니 달. 글 메리 린 레이, 그림 바바라 쿠니, 옮긴이는 이상희님, 출판사는 배틀북이고요. 저 난초바다 정형이 낭독해 드립니다. 바구니 달 뒷면을 읽어볼까요? 칼 대고상 이해수상 작가, 전 미국 도서상 수상 작가, 그림책 역사에 영원히 남을 불멸의 이름 바바라 쿠니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서정적인 이야기와 시적인 그림과 절묘한 조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람의 언어를 들으면서 자란 산골소녀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지는 회색으로 온통 칠해져 있어요. 내지 제목 아래에는 나무 하나가 커다랗게, 위에는 달을 안고 있는 그림이네요. 달이 거의 둥그레졌습니다. 우린 둥근 보름달을 바구니 달이라고 해요. 이맘때가 되면 아버지가 바구니를 팔러 허드슨에 가시거든요. 어쩌면 이번엔 나도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요. 달이 완전히 둥그러질 때까지 아버지는 허드슨에 갖다 팔 바구니를 짭니다. 그러나 보름달이 뜨면 집을 나서지요. 우리 집엔 말도 없고 마차도 없어서 아버진 그 먼 길도 걸어 다니세요. 아주 늦게서야 집에 돌아오시는데 둥근 달이 보름달이라야 캄캄한 밤길을 환하게 비춰주거든요. 나는 만날 아버지를 졸랐어요. 따라가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혼자 가셨습니다. 이 다음에 좀 더 크면 하시면서 엄마랑 함께 집 보고 있으라고 하셨지요. 아버지가 집을 비운 날이면 온종일 허드슨을 그려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난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아는 거라곤 우리랑 함께 사는 조 아저씨, 쿠엔 아저씨네 식구들, 그리고 좀 더 숲속 깊이 들어가서 사는 몇 집들이 다예요. 숲속 사람들은 자주 보지도 못한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산지대는 가난한 곳이에요. 곡식이나 야채, 과일 같은 걸 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구니 짜는 나무만큼은 많이 자라요. 검은 물뿌레 나무, 하얀 참나무, 히코리나무, 단풍나무. 바구니 짜는 데는 검은 물뿌레 나무가 가장 좋지요. 난 물뿌레 나뭇잎이랑 단풍나무, 소나무, 참나무, 이파리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도 구별할 줄 안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진 그런 내 모습이 기특하셨나 봐요. 조 아저씨랑 쿠엔 아저씨랑 내가 바구니 짜는 나무를 아주 잘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른들은 나무를 자르고 토막내는 모습, 토막낸 나무를 어깨에 지고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난 다 지켜봤어요. 기다란 나무 쪽대가 부드럽게 떨어져 나오도록 방망이로 통나무를 두들기는 것도 끝까지 지켜봤지요. 아버지는 맨 처음에 나무 쪽대를 해처럼 둥글게 엮어서 바구니 바닥을 만들어요. 그리고 옆을 엮어 올릴 날대용으로 나무 쪽대를 구부리지요. 그런 다음에 바구니를 짜기 시작합니다. 나무 쪽대를 날대 밑으로 넣었다가 위로 올리는 거예요. 다시 밑으로 넣고 위로 올리고 계속 짜서 마침내 오목한 사발 모양이 되면 두꺼운 나무 쪽대를 골라 테를 두릅니다.
거기다 나무 토막 하나를 방망이로 두들겨서 부드럽게 굽힌 손잡이를 달지요. 마지막으로 튀어나온 쪽대의 꼬리들을 깎아내면서 다듬고 남은 쪽대로는 바구니 둘레를 단단하게 묶는답니다. 그렇게 바구니가 완성되면 내 차례예요. 다 만든 바구니는 내가 바구니 창고에다 갖다 놓게 돼 있거든요. 그 사이에 아버지는 곧장 또 다른 바구니 바닥을 새로 엮기 시작하지요. 창고에 바구니가 가득 차고 달도 거의 둥그레져 갑니다. 아버지가 이번엔 나를 데려다 주실까요? 난 8살 언덕을 가득 채우는 푸른 안개랑 그 짙은 냄새도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검은 울풀의 나무가 자라는 곳도 찾아낼 수 있답니다. 정말이지 8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다음에 좀 더 크면 하고 늘 똑같은 대답만 하십니다. 그래서 난 또다시 새로운 바구니 달이 뜨기만 기다리지요. 어느덧 나무들이 언덕 가득히 오렌지빛과 노란빛을 뿜어내는 가을입니다. 여름날에 나무꾼을 아래서 일하던 어른들은 이제 복난로 옆에 앉아 일합니다. 어른들은 바구니를 만드는 동안 어둠이 깃들고 이런저런 얘기가 오갑니다. 가끔은 아버지가 말하고 가끔은 조 아저씨나 구연 아저씨가 말하지요. 보통은 나무가 자기한테 들려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합니다. 나도 나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깜깜한 밤에 아무리 열심히 귀를 기울여봐도 내겐 아무것도 안 들렸지요. 난로불 타다닥 타오르는 소리,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납니다. 나무 쪽대가 바닥을 때리는 소리도 났어요. 조 아저씨가 말했어요. 들으려고 했으면 들린단다.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란 건 알았지요. 난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졌어요. 눈송이가 날리는 소리, 고드름이 녹아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낙엽을 밀어내며 돋아나는 새싹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지요. 하지만 나무들이 하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다시 허드슨으로 떠나면서 나를 엄마 곁에 두고 가셨어요. 내가 8살 반이나 됐는데도 말이에요. 나무마다 푸른 빛이 되살아났어요. 나뭇가지 아래로 쏟아지는 햇빛마저 푸른 빛으로 보였지요. 난 나무 껍질 벗기는 걸 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더러 바구니를 좀 짜보라시는 거예요.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그리고 내 생일이 왔습니다. 난 이제 9살이 됐어요. 며칠 지나서 아버지가 다 짠 바구니 검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째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한두 주일 지나 달이 다시 둥그레졌을 때 허드슨에 가져갈 짐을 꾸리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도 함께 가자.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어깨에 지고 갈 장대에다 바구니 매다는 것도 도와주셨지요. 그러면서 누가 보면 바구니 다발이 걷는 줄 알겠다고 놀리셨어요. 언덕을 내려오자마자 길이 편평해졌어요. 과수원 옆을 지나가면서 보니 사과나무 600그루였습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해 주려고 일부러 세워봤지요. 하지만 50그루까지만 진짜로 세워본 거고 나머지는 짐작으로 세웠어요. 조금 더 가니까 네모 반듯한 마당과 정원이 달린 돌로 지은 집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커다란 농장이 나왔지요. 난 세상이 그렇게 사방으로 넓게 펼쳐져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 내내 바구니들은 흔들흔들 춤을 췄어요. 옅고 먼지 나는 흙길이 끝나고 매끈하게 포장된 길이 나타났어요. 거기가 바로 허드슨이었어요.
갑자기 수많은 거리가 나왔어요. 아버지는 그 거리들을 아주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젠센신의 만물상부터 들렸어요. 선반에는 프라이팬과 들통, 난로 연통, 그림이 그려진 평범한 접시에다 톱날, 주전자, 눈 올 때 신은신, 소규등잔, 물고기 잡은 그물, 사냥 조끼, 주머니 칼, 털모자, 갈퀴, 오지 항아리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는 계산대에다 바구니를 내려놨어요. 향기가 상점의 등유 냄새, 가죽 냄새, 세문 냄새와 한데 섞였어요. 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과 바구니를 맞바꾸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런 다음 엄마가 부탁한 걸 사러 링맨 상점으로 갔어요. 통밀가루, 하얀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생강, 건포도, 레몬과 돼지 기름, 강낭콩, 양파, 깡통이 든 토마토. 상점 진열대 앞에서 난 그 화려한 빛깔에 눈이 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깡통에 붙어있는 상표들, 가지런히 줄 맞춰 놓은 과일과 야채들, 커다란 금빛 치즈, 분홍빛 음료수와 하얀 달걀들 말이에요. 허드슨에서는 벽돌 냄새랑 뭔가를 사고 파느라 바쁜 도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곰팡이에다가 강물 냄새, 배 냄새도 났지요. 우린 강물을 따라가다가 배에서 파는 바나나를 샀어요. 아버지는 바구니를 매달았던 장대에다 먼저 산 물건들과 함께 그걸 매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머나먼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거리와 상점을 지나면서 엄마한테 어디슨 얘기를 어떻게 할까 곰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장을 가로지를 때요. 어떤 아저씨가 우리를 놀리며 소리치는 거예요. 어이, 산골짜 촌뜨기들. 저 촌뜨기들은 바구니밖에 몰라. 나는 소리나는 쪽을 쳐다봤어요. 그 아저씨가 웃음을 터뜨렸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조금도 신경 안 쓰는 눈치였어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깍깍깍. 그 사람들 웃음소리가 까마귀처럼 내 머리 주위를 맴돌았어요. 엄마가 등불을 켰어요. 그리고 저녁으로 먹을 팬케이크를 구웠습니다. 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나무들은 우리 마음을 알 거야. 허드슨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신경 쓸 거 없단다. 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아버지는 부지런히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난 이제 그걸 지켜보는 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바구니 만드는데 쓸 나무를 찾아다니는 것도요. 나무 껍질을 벗기는 것도, 그 껍질에서 나는 냄새를 맡은 것도, 다 만들어진 바구니를 창고에 갖다 쌓은 것도 즐겁지가 않았어요. 바구니는 이제 내 자랑거리가 못 되었어요. 바구니 만드는 건 산골짝 촌뜨기들이나 하는 짓이었으니까요. 허드슨에도 다시는 안 가고 싶었어요. 아버지 혼자 거기 가시는 것도 싫었습니다. 난 몇 주 동안이나 아버지와 엄마, 코엔 아저씨랑 조 아저씨를 지켜봤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뭘 하는지 잘 봐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몰래 바구니 쌓아두는 창고문을 열었지요. 난 나무 기둥처럼 높이 쌓인 바구니 더미를 걷어찼어요. 산골짝 촌뜨기, 산골짝 촌뜨기 하고 소리치면서요. 바구니 더미가 무너졌어요. 하지만 바구니는 그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만든 바구니는 아주 튼튼했습니다. 그때 조 아저씨가 마당을 빙 둘러오고 있었어요. 난 그것도 몰랐지요. 나무줄기가 더 있어야겠는데 하고 조 아저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나무줄기를 가지러 온 게 아니라는 건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조 아저씨가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뒹굴고 있는 바구니들 가운데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나도 똑같이 그러고 서 있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조 아저씨가 바구니를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바람음악을 배워서 음악으로 만들어 노래 부르지. 조 아저씨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바람음악을 듣고 시를 쓴단다. 우린 바람음악로 바구니 짜는 법을 배웠지. 그때 참나무 이파리 하나가 창고 안으로 날아들었어요. 바람이 우리 지켜보고 있었구나 하면서 조 아저씨가 덧붙였어요. 바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누군지 알거든. 그 순간 난 허드슨에서 본 아저씨 같은 건 까맣게 잊었어요. 오직 조 아저씨나 쿠엔 아저씨,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요. 나도 바람이 선택한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난 숲으로 갔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였지요. 창고로 돌아와서도 귀를 기울여 봤어요. 축축한 나무 쪽대를 들고서도 귀를 기울여 봤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난 나무 조각들과 나무 토막들 사이에서 가늘고 기다란 나무 쪽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구니 바닥을 짜기 시작할 때보단 조금 작은 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바구니를 짜기 시작했어요. 위로 올리고 밑으로 넣고 위로 올리고 밑으로 넣고. 그때까지도 바람음악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밤이 되었을 때 난로불도 잠잠해지고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예요. 바람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 밖으로 나와봐. 난 바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위로 아래로 한밤중 후 짙은 나뭇가지 그림자를 쫓으면서 바람이 바구니를 짜는 곳으로 갔지요. 절반쯤 짜여진 희미한 달빛 속에서 모든 나뭇잎들이 내게 절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나뭇가지들이 집을 스치는 소리에 깼습니다. 나무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구나 하면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나무들이 자라면 바구니들도 늘어나지. 난 알았습니다. 나무들이 키우는 것이 내가 만들게 될 바구니들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바람이 내 이름을 불렀던 거지요. 이야기 끝! 저 난초바다 정혜영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옛날에 바구니 나무로 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고 그 뒤에 플라스틱이라든가 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상용화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유명한 담양 축제품도 하나의 먼 전통으로만 끝나고 말았지요. 세상은 변하고 옛날 썼던 것들은 점점 할 곳을 잃어버리죠. 추억으로 남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변화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더라도 옛날에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그런 기억들은 가져볼 전통이고 추억이고 삶의 지혜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삶은 늘 변화와 적응 그리고 또 새로운 변화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나날 되세요.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